한국가스공사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펫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107.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5.3회전, PBR은 0.58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뉴스로 미래에셋증권에서 한국가스공사 15.4조 원 미수금 감소 필요, 투자 의견 중립, 강정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분기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4,657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윗돌았다. 자원개발 부분의 영업이익은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달이니까 8월 달부터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 6.8%를 발표했고 동사의 현금 흐름은 상기부터 3분기부터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근데 분석 결과 LNG 수입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가정용 요금만을 인상했습니다.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정상가격화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본격적인 미수금, 미정산 요금을 미수금이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편법일 뿐입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미수금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금 흐름의 추가 악화가 없다면 정부 주도의 주주가치 개선 정책에 따라 배당 재개 가능성은 크다. 얘네들 배당하면 안 됩니다.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항상 분석을 하는 겁니다만은 매출 채권 회전율은 여기 기타 채권까지 미수금 포함입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4.8회전 했는데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더블입니다. 거의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미수금 때문에도 그래도 우리가 그 LNG 가격 쓰는 거가 대금을 느껴줄 리가 없죠. 일반 민수용 이런 것들이 결국 미수금 때문이라도 매출채권 회전율이 늦다는 얘기인데 이게 편법이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정부가 가격 인상을 그동안에 정치적 목적으로 인상을 안 시켰다면은 그건 그대로 비망 상황으로 놔두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뭐 장부상으로 자산화 해가지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결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분식회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9조 4,30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23%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원재료가 있는데 몇 번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원재료 자체도 상품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조업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공 비율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 핸들링 하는 비용일 따름이지. 그래서 이거를 상품으로 그냥 몰아버리면은 17.7%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것은 좀 재고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90.3%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9.8%를 줄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 2,325억 원으로 123.4%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2%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은 증가했는가? 이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스루펫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조 3,100원으로서 100억 원대로서 27.1%가 내려갔어요.
매출 감소율보다 더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 LNG 수입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상대적으로 5%가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를 1.4%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가 넘어서서 2.46, 0.77. 민간기업이 TOE 생산성이 2가 넘는다 그러면 이건 녹아나는 장사입니다. 이런 장사를 하면서도 부채가 많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아주 그 방만 경영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르픈 영업이익은 1조 2621억 원으로 107.1%가 증가했고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95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상품으로 간주된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 원재료를 왜 상품으로 간주를 하느냐 그러면은 LNG를 액화 LNG를 수입을 해가지고 뭔가 그 부둣가에 그 액화 그 탱크들이 있겠죠. 그걸 저장했다가 국내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가공 공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그 일반 그 LPG 가스를 수입해서 파는 일반 민간 기업들 SK 가스라든지 이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자기네들이 제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한국가스공사 자체가 제조업을 표방하는 그런 결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7,317억 원이 감소했고 여기에서 가공 비율이 약간 낮아요. 현장 핸들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차이만큼 제품화 했으니까 그만큼 그 차이가 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의 사용액이라고 봐도 되겠죠.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7조 3,400억 원대로서 27.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4%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6,988억 원. 총 제조비용, 이거 총 상품 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4%, 1%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1% 재료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상품 간주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비율 3, 4% 가지고 제조업을 표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상품 유통업으로서 현장 운영 경비일 뿐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이 재고자산 명세의 증가맥과 그 다음에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증가맥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려 6,794억 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1번으로 스루폿을 분석해 냈는데 이것이 이제 원재료니까 원재료가 아니고 사실은 상품이죠. 이 증가맥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루폿 손익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PT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동일한 금액이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아쉽게도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8,144억 원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8,144억 원이 줄어가지고 3,800만 원이 더 줄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수리 차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엇인지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 다른 회사처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평가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가스가 누출이 된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죠. 밀폐가 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600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8.7% 감소했어요. 이익이 안 난다니까 제일 먼저 대표가 바뀌어도 하는 것은 인건비 후려치기죠. 직원 수가 64명 줄었고 고임금자를 아마 4번 했을 거예요. 평균 임금은 8,390만 원에서 7,780만 원으로 7.3%가 월급이 깎일 것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 노동 분배율 떨어졌습니다. 수도 광열비가 22.4% 감소했고 감가상각비 오래간만에 표현해 봤는데 0.3% 감소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설 증설은 없고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으로 하면은 매년 조금씩 낮아지죠. 5,592억 원이나 감가상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세법에서는 기타 비용이라는 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공급비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공급비 정산액이란 것이 정부에 대한 미수금을 의미한다. LNG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가격 반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상하지 못한 것을 정부, 아마 산업자원부 아니겠나 싶은데 대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편법이다. 정부가 자기네들한테 미수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가격 인상을 하면은 매출로 반영이 되는데 일부는 매출을 잡고 일부는 미수금을 떨어버린다. 상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편법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대학교 명예교수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 안 하더라도 기자 자체가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도 왜 그때그때 가격에 반영 안 해가지고 미래 세대한테 왜 미래 차기 정권한테 왜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느냐 이거 아주 법적으로는 어떤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이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때문에 어차피 국민이 다 부담하는 거라면은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정답일 것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5.3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수로폰율도 상승을 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이 1.2% 감소했습니다. 83.3%. 일반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경영권을 뺏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을 50% 이하로 내려야 한다. 그래야 민간 기업에게도 명분이 선다. 자본 증자를 시켜 빚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본 증자 자체가 정부 예산도 들어간다면 그게 어쨌든 국민의 세금일 것이므로 전국적으로는 제때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꼴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면서 전 정부가 인기 정치 목적으로 인상을 안 했던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아주 도덕적으로 괘씸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국민들이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가 부담할 건데 그때 반영을 안 한 그 정권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는 프리캐시 플로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유라고 그냥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채권자가 2조 3,950억 원을 가져갔어요.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인데 그래서 이 레버리지율이 약간 내려갔습니다만은 지급이자율은 2.2% 아주 싸게 그 이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자본 변동포를 제가 반기나 분기에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를 별도로 뽑습니다. 이자 부채가 37조 5천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로 봐서 뭐 47조 얼마 있다고 그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만은 이자 부채가 조금 줄었어요. 한 1조 얼마를 더 갚은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거를 두 가지 요소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요거를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NG 수입 가격이 무려 21.7%나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적인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분쟁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LNG 가격이 싸게 내려가는 것은 LNG 수출을 하는 나라로서는 또 러시아도 있죠. 전쟁 비용 부담을 위해서라도 싸게 밀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23년도에는 무려 23.6%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반영을 했다면은 올해 LNG 판매 가격은 내려가야 되는데 주택용이 핵심이겠어요. 2.1% 인상을 시켰어요. 6월 말까지. 그 다음에 난방용은 13.4%를 냈습니다. 2분기,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여름 때는 잘 안 쓰겠죠. 동절기에는 또 올리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택용 업무 난방용이 5.7% 가격은 내렸는데, 어디 걸 올렸냐? 일반용 소개를 보면 2.2% 증가했고, 산업용을 내려줬어요. 15.6%나. 어쨌든 6.3% 판매 가격은 내려갔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원재료가 21.7%인데 안 내렸다는 얘기니까 올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미국이 세일가스 LNG 수출이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LNG를. 여기 카타르, 말레이시아, 미국 등인데 아마 미국에서의 수입량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를 들여왔는지는 뭐 비공개고요. 그래서 이 기업물가 지수도 한국은행이 좀 해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견표로 만들어 봤는데 입증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되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 상승으로 인식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20.8% 내려야 되는데 6.3%뿐이 안 내렸으니까 가격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익이 난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CEO가 한국 교통공사인가 거기 최 무슨 해라고 나이 꽤 많이 든 여성분이신데 대표를 바꿨죠. 윤 정권 들어와 가지고 바꿨는데 뭐 CEO 바뀌었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브레인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관료 애들이 정치인들의 정치 목적에 의한 요금 동결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항하는 정신이 없었다. 걔네들은 뭐 철밥 그릇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애들 아니에요. 공무원 애들이라는 게.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에 비해 6개월 상반기의 진도율은 45.4%. 요거보다는 동절기에 좀 더 우리가 LNG를 더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말 매출액은 120% 업해 보는 걸 했습니다. 1 더하기 120%요.
그러면은 한 42조 7,600억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는 산출할 수 있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룹풋 회계의 강점이고 아주 단순한 회계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몰라도 우리는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42조 7천억으로 확정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정도 날 것으로 봅니다. 연말 재고 회전율, 이거 상품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10.6회전인데 더도 말고 11회전, 12회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4%만 더 해도 44조 4,600억을 하면은